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 이렇게 남보다 못한 가족이 또 있을까? 형제라는 이름 아래 짊어져야 할 이 고통과 답답함은 언제쯤 끝이 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저의 오랜 고민이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색하고 불편한 가족 관계, 특히 저와 친형의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 중 상당수가 저와 비슷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는 남처럼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가족. 특히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나눠 가져야 했던 형제자매 관계는 더욱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죠. 어릴 적에는 그저 함께 같은 지붕 아래서 자라난 동반자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각기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면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삐걱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큰 어려움과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 형제관계의 본질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형제자매 관계를 두고 영원한 라이벌이자 남보다 못한 원수, 때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라는 상반된 혹은 양극단의 감정이 언제나 공존하는 복잡한 관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처럼 형제 간의 갈등은 우리 삶에서 아주 흔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발생하곤 하는 현상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매일같이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싸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싸움의 형태가 단순히 물리적인 다툼에서 벗어나 더욱 복잡하고 은밀한 감정 싸움으로 변화했을 뿐 갈등의 본질적인 뿌리는 여전히 깊이 박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랑, 관심, 경제력 같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자원을 형제자매 간에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미묘한 불만과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형이 가진 재능이나 부모님의 칭찬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형은 형대로 제가 가진 어떤 것을 질투했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부모님의 애정이나 인정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무의식적이고 때로는 의식적인 경쟁이 형제 갈등의 가장 오래된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성격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희 형과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겹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의 결이 달랐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견 불일치로 이어지고 그 불일치는 다시 해소되지 못한 갈등을 유발하며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바로 의사소통의 부재 혹은 부족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소통의 문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죠. 서로의 마음속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해의 벽이 겹겹이 쌓여가는 겁니다. 아, 저 형은 왜 항상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까? 아우, 저 동생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일까? 이런 생각만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직접적으로 대화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에 이유 없는 현상이나 감정이 없듯이 가족 간의 갈등에도 분명하고 명확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유년 시절부터 내려온 억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가족 규칙들이 구성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나 유산, 분배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형제 갈등을 폭발시키는 강력한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족 갈등은 우리 각자에게 지울 수 없는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가족 내의 빈번한 불화, 끊임없는 싸움, 때로는 서슴없는 폭언 같은 것들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정체성, 혼란이나 뿌리 깊은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형과 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형은 저렇게 똑똑하고 성공적인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해지는 기분이었죠. 감정 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가 약화되고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화된 가족 기능과 갈등의 증가는 이혼, 별거,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로까지 확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족 갈등이 비단 저나 여러분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40대, 50대 세대가 되면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면서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복잡한 부부 갈등 등 그야말로 다양한 가족 문제의 사방에서 직면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위로받기 어려운 외로운 세대이죠.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책임감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뿌리 깊은 가족 갈등, 특히 저의 경우처럼 형과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해결책, 바로 의사소통의 개선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오해를 해소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형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예민한 부분은 차분히 편지를 쓰거나 조금 더 편안하고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제 진심이 서툴게 전달되어 다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둘째, 개인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저 자신의 내면부터 깊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혹시 형에게 알게 모르게 서운하게 한 적은 없었나? 형의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려 본 적은 있었나? 저의 부족한 점과 결함을 인정하고 형의 입장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형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 역시 저에게 말하지 못할 저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의 늪에 빠지기보다는 심리상담센터나 가족 상담 전문가를 통해 가족관계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주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원가족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거슬러 올라가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현재 저와 형의 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인지하는 것이죠. 마치 과거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현재의 그림을 이해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하지만 가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며 결국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제가 이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유는 저처럼 가족관계, 특히 형제자매 관계가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진심 어린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 나만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었네. 이 한마디의 작은 위로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가족을 가질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노력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서로의 오랜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가깝고도 먼 것처럼 느껴지던 가족관계가 진정으로 가깝고 소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복잡하고 때로는 힘겨운 가족관계의 여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요.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